제가 CPU를 어떤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서 CPU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데스크탑 기준으로 해서요.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그 다음에 코어 부분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탑재하고 ALU도 최대한 그렇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탑재한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그렇고 레지스터도 그렇고요. 전부 다 숫자를 대중소 개념으로 많이 탑재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하고 캐패시터도 숫자를 많이 탑재하는 식으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런 모든 칩 설계에서도 다 동일합니다. 구리 통신회선을 여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통신회선이 됐든 정기적인 방식, 전기가 흐르는 구리 통신회선이든 뭐든 이것을 중간에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카패시터로 만든다. 3D 반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본안을 말씀을 드리고, CPU 성격을 틀리기 위해서 약간 GPU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연산이 가능한 이렇게 CPU를 하나 설계를 하고, 물리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어서 공간적으로 마더보드에 그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다의 개념입니다. 이것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AI 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러면 GPU는 사라지느냐, 완치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한적이. GPU는 그래픽 처리만을 위해서 특화된 것으로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서 다 그것조차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내장 그래픽,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CPU를 갖다가 GPU 개념을 담아서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하게 하고 ALU를 최대한 숫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대중소의 개념으로 많이 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티끌만한 이렇게 메모리를 아주 작은 거를 하나 탑재해서 중간 계산을 할 때 이런 병렬 처리를 하는 연산 처리 특화에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숫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발열 문제만 해결하면, 냉각 문제만 해결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쿨링팬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다는 쿨링팬, 그 다음에 쿨링팬의 숫자를 늘리면 되겠죠. 여기저기서. 근데 대신 전기를 많이 소비하니까 쿨링팬이 이때 거기다가 이렇게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금속 플러스 어떤 냉각 물질을 같이 금속판 냉각물질, 금속판 냉각물질, 금속만 냉각물질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둘러싸 가지고 하든지 그 주변에 나 가지고 주변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완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입부분 또는 중간 부분, 밑에 부분 또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풍기 방식으로 해서 더운 공기를 빨리 그 컴퓨터라는 박스 안에 갇히지 않게 하고 빠져나가게 한다의 방식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CPU를 갖다가 GPU 개념으로 해서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CPU를 좀 변화를 시켜주고 설계를 거기다가 해서 티끌만한 메모리 큰 것이 아니라 잠시 중간 계산을 할 때 거기다가 잠시 계산을 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중간 계산을 위한 티끌만한 메모리를 탑재하는 방안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 개념은 CPU가 그 기본 개념이 원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CPU 개념을 좀 틀리게 해서 병렬 처리한 것이 옆으로 물리적으로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제품에 따라서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약간 떨어져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GPU 개념을 탑재한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한 것을 해놓고 ALU라는 숫자를 늘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티끌만한 메모리를 붙여준다. 제가 CPU에다가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작은 거를 탑재를 해서 컴퓨터에 부팅을 할 때 부팅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AI 방향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속도 처리에 있어서 이렇게 GPU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느릴 것 같고요. 하나의 것은 마더보드 안에서 이것은 하나의 완전히 시스템 원첩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해가지고 티끌만 거기다 부팅 프로그램을 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지금 CPU를 GPU 개념으로 해서 병렬 처리 연산이 가능하게 개조를 해놓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티끌만한 메모리를 붙여서 중간 계산을 거기서 기존에 이렇게 다른 메모리에다 갖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메모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더보드는 그러니까 총합 그 중간 계산할 때까지 할 때는 그냥 거기 있는 붙어 있는 메모리를 사용하고 총합산 그렇죠. 총합산을 했을 때는 결과물을 또 줬을 때는 이쪽 메모리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주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쪽에 중간 계산이나 이렇게 계산이 빈번할 때는 가까이 있는 티끌만한 메모리를 붙여서 거기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속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간 계산을 하는데 다시 메모리를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고요. 다시 또 계산을 했다 GPU로 또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또 갔다 이게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CPU 안에서 제가 접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광통신 개념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저게 광통신을 붙여가지고 CPU 안에서는 광통신으로 가는 게 어떠냐. 또 발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광통신이 이제 상대적으로 발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통신의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담아서 이렇게 CPU와 마더보드 안에서는 광통신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GPU 간에도 그래픽보드 간에 주요한 선은 다 광통신으로 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요한 선들은 다 광통신으로 가되 정기적으로 어떤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쓰고 저장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정기적인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광통신 솔로가 이때 우리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거꾸로 상에 맺히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무엇인지 사물을 분석할 수 있듯이 거울 방식으로 해서 광통신에서 나오는 신호를 거울 방식으로 비춰주고 그럼 이제 거기에도 정기적인 방식하고 과적 결합했을 때의 단점이 열의 이 정보가 손상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울 방식으로 비춰주고 정기적으로 읽고 쓰고 저장하고 이거는 이제 정기적인 방식으로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광통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전파의 어떤 열이라든지 아니면 전파의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정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 선로를 이렇게 칸막이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코팅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전기 솔로에다가 구리회선이 되겠죠 일종의 이게 그걸 갖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이걸 코팅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게 전파 간섭이 상대적으로 덜하게 하고 광통신 선로 안에서도 안팎으로 광통신의 안과 밖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코팅하는 식으로 들어가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는 의류 방수제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발라가지고 외부의 전파 간섭이 없이 광통신 선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메모리 부분이 휘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부분에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메모리 부분에 그날이라든지 당시간 또는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작은 티끌만한 플래시 메모리를 붙여서 메모리에서 어떻게 작업한 것을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그러면 속도가 전체적으로 빨라진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GPU에도 이제 앞으로 이 개념을 탑재를 해서 메모리를 GPU를 이렇게 숫자를 대중소로 가고, ALU 이런 것들도 대중소로 가고 이렇게 가고 거기다가 티끌만한 메모리를 CPU에서 했던 것처럼 붙여가지고 메모리가 따로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모리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한 거 달아서 당일 몇 시간 동안 저가 일한 내용을 기억하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메모리의 어떤 특정 구역을 언오프 방식으로 절연을 하고요. 그 안에다 전기를 갖다 가두어서 그 안에서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는 방향 또는 작은 티끌만한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전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공급되면 그것도 메모리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SSD 모든 메모리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SSD에도 플래시 메모리를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탑재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HDD 이것도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 가지고 그 안에서 급한 거는 플래시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여러 개 달 수도 있죠. 급한 거는 일단 거기서 저장하고 시간이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서서히 하드디스크로 옮기든가 SSD로 옮기든가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개념은 스마트폰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또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도 그렇고요. 태블릿 PC도 그렇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아니더라도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서 접속을 할 때 전 세계 어디선가 접속을 할 때 일련 번호를 부여하자. 그래서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어떤 거기서 마치 해킹 같은 이런 시도가 있다 그러면 중요한 파일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파일을 건드린다 그러면 거기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즉시 거기를 신호를 차단시킬 수 있는 해킹 방지 장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파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파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대해서 어떤 암호를 따로 저장해서 그 암호를 깨야만 하도록 어떤 파일을 갖다가 내가 이제 중요한 파일을 100군데로 100개로 나눠 가지고 했다 그러면 각각에다 암호를 두는 방향으로 하면 그 암호를 깨느라고 골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방식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핵심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100개로 쪼개서 여러 군데 저장을 하고 외부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지역에 통신선만 연결되면 여기다가 각각 암호를 걸어놔서 해킹하는 사람이 암호를 일일이 이렇게 깨야만 하도록 또는 암호가 컴퓨터 안에 저장돼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로드 할 때 음악 프로그램에 유튜브다 또는 어떤 멜론이다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을 음악을 판매를 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사에서 프로그램 그 파일을 넘겨줄 때 같이 카운팅돼요. 본사에서 같이 카운팅되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카운팅을 되고 이제 다운로드를 할 때 다운로드를 하면 무조건 일련 번호가 다운로드한 사람 어떤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다운로드하든 데스크탑에 다운로드하든 간에 다운로드한 사람 일련 번호가 그 동영상 파일에 제공이 되어서 어디서 그 동영상을 틀면 그 사람 스마트폰 안에서 틀면은 그것이 신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음악을 함부로 음악 동영상을 복제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래방에서 부르면 그렇죠. 노래방에서 몇 번 틀어놔도 자동 연산이 되는 거죠. 자동 이쪽으로 본사에서 체크가 되는 그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 파일을 복사를 할 때 복사 방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회사가 부여한 일련 번호를 먼저 기입을 해서 회사에 복사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먼저 와야 된다. 일련 번호와 더불어 복사를 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사용자가 그러면 그걸 딱 연락이 와서 이 사람에게는 허가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블랙을 딱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복사가 안 되도록 회사에서 본사 컴퓨터에서 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각종 이상한 곳에서 이렇게 그것을 해킹을 풀려고 하는 조치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멜론이나 유튜브 같은 허가 사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권한이 허용되나 그것도 다운로드 할 때마다 본사 연락이 와가지고 본사가 yes, no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어떤 음악 동영상 이렇게 파일을 마음대로 복사하지 못하게 그러한 기술 장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